25일차, 66일 미쳐라 25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경영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찾길 원한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 측면에서 생각해라.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 테슬라가 남긴 몇몇 가지의 명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에너지고, 그리고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인데 그 각각의 고유의 주파수와 진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주파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그 칼럼인데, 우리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양한 이 정보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여가 생활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는 것이죠. 최근에 뭐 임영웅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 성인 가요 가수들의 정말 발군할 만할 그럴 인기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성인 가요, 뭐 트로트라고 하죠. 뭐 트로트 이런 음악들이 굉장히 더 대중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좋죠. 또 누군가는 그 음악으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음악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주파수와 진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니콜라 테슬라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베르디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쇼팽과 같은 정말 전설적인 이 클래식을 작곡한 이런 음악가들의 음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432메가헤르츠라는 거죠. 432헤르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32헤르츠. 이 432헤르츠가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432헤르츠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즉 치유의 이 진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파 진동 또는 이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예전의 장비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암 치료라든지 난치병 치료에 그런 이 헤르츠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런 분야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든지 의료 선진국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미술 치유라는 것도 있지만 음악 사운드 테라피라고 하는 음악 치유, 뮤직 테라피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432Hz는 우리 인간이 느낄 때 감정적이고, 그리고 삶의 어떤 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영혼의 터치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대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석유에 오염되어 있는 물에 그 주파수에 노출을 시키고 나니 그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한 박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죠. 그 이후로 여러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음악들을 소비하고 또 다양한 가사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죠? 그냥 음악 자체의 리듬은 우리를 신나게 하기도 합니다. 리듬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하라고 해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도 거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항상 흥분되어져 있어요. 동공이 확장돼 있고 심장은 빨리 뛰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점점 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긴장 모드로 가게 되면 몸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빠르고 신나는 음악도 좋습니다. 그럼 비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비트가 빠르고 한 리듬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사들을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뭐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요즘에 그 노래 경연 대회를 보면 거의 이제 성인가요,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아이돌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보게 되면 뭐 7살짜리, 12살짜리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노래 가사를 부르는 거 보면 너무 애잔하고 뭐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뭐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기교는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잘 부르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가 그 나이에, 그 나이에는 꿈을 생각하고, 그죠?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적인 5월은 어린이날 푸르른 세상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뭐 사랑, 이별 뭐 이런 노래를 걔가 벌써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그의 에너지와 감정과 진동과 주파수는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에 모 연예인들의 이 마약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왜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걸까요? 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럼 그들이 만든 노래와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가수가 자기가 아니라 하니. 그죠? 근데 그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뭔가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또 누군가가 소비하게 되고 그 감정과 진동에 노출이 되게 되며 또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며 그래서 이 대중가요, 그래서 대중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이 대중가요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우매해진다는 것은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32 이 헤르츠라고 하는 영혼과 치유의 이 기본 음계, 기본 이 주파수와 진동이 그 당시 이 세계 정말 명곡을 남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치유의 음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면받기 시작하죠. 대중가요가 등장하고 그런 음악들이 외면받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440Hz라고 하는 영역대가 표준이 됩니다. 근데 440Hz라는 것은 독일 나치 정부에서 선전할 때 썼던 헤르츠가 440Hz예요. 대중들을 선동하기 좋은 소리라는 거죠. 이게 현대에 와서 록펠러 재단에서 표준으로 정하고 음악의 표준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제가 부사장님과 코로나 이전이죠. 2020년도 8월 달에 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고 생가가 있는 곳이고 모차르트의 탄생일을 즈음해서 정말 세계적인 이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저기 제가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음악회를 제가 가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에 있기도 했고 한번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저기 지금 현재 KNN 이 예술극단의 이 서희태 지휘자님께서 또 감독님께서 함께 또 음악회 티켓을 손수 예매를 또 해주시고 해서 또 가서 같이 또 이 음악회 참석을 했었죠. 거기에 가서 느낀 거는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에 직항 비행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오는 걸 알았어요. 기내에서 정말 중소기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또 동행이 돼서 그분 얘기도 듣고 그분이 왜 음악회에 가는지 짤츠부르크 음악회에 간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CEO들이 클래식을 참 좋아한다라는 정도는 알았고 그런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기꺼이 거기에 시간과 비용과 자원을 투자해서 간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짤츠부르크에 간 순간부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개인 전세기를 타고 오고 헬기를 타고 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이 분들이 오는데 뭐 사회 지도층들이 오겠죠. VVIP라고 부르는 분들이겠죠. 정말 멋있는 턱시도를 입고요. 여성분들은 정말 멋진 이브닝, 우아하고 정말 고저스한 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 장소에 옵니다. 물론 저희도 복장을 어느 정도 TPO에 맞춰서 하고 갔죠. 근데 거기서 느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클래식을 듣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주파수와 진동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그 음악에서 뭔가 영감을 얻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얻고 영혼의 어떤 케어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들도 뭐 대중가요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음악들 들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한 에너지와 그 태도, 거기서 저는 압도당했다는 것만은 그 거대한 에너지를 그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무게들, 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묵직한 감정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 소개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432Hz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파수 진동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뭔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연적이며 우리의 정말 삶의 여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초적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정말 와 정말 웅장한 그 리듬과 그 음악이 주는 메시지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432Hz라는 거죠. 뭐 어떻게 각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파수와 진동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일, 듣는 노래,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마케팅 도구들, 광고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 인간이 몇만 가지 생각을 하냐면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많은 생각의 근원이 어디냐? 무슨 얘기를 듣고 있냐? 그 얘기가, 그리고 가장 먼저 아침에 내가 한 그 생각이 오늘 하루 내 주파수와 진동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감정이 오늘 나의 주파수와 진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하면 이 좋은 얘기는 또 하나의 좋은 얘기로서 전달, 전염, 전파가 되죠.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얘기를 듣고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뉴스를 듣고 뭐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알면 좋죠. 하지만 그게 내 감정이 되고 그게 내 태도가 되고 내 하루의 일상이 돼버리면 내 삶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뭐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과 음악가, 그리고 뭐 기업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주파수와 진동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고 받느냐에 따른 이 상호작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이자 진리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첫 번째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뭐 교통사고가 있거나 접촉사고가 있었다. 아니면 누구와 시비가 붙었다. 아니면 뭔가 좋지 않은 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적당한 강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을 방출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로부터 생체 전기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생체 전기 신호로 우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 뇌에서 내리는 생체 전기 신호,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제 자율신경계에서 분비되면서 제가 지금 이런 단어들을 추론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 주파수와 진동을 내어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현재 감정 상태, 즉 여러분들의 진동과 주파수에 따라서 이 얘기는 내가 그러면 앞으로 클래식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그럼 내 삶이 변한단 말이야. 성인 가요 물론 좋지. 그 듣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고 이동할 때 클래식 음악 한번 들어볼까? 이런 영향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33이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감정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이걸 맞고 안 맞고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진리예요. 과학이죠.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기에 이 음악만큼 훌륭한 게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림에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겠죠. 다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는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생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고, 또 사전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의 사명, 미션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에 부합하도록 해서 조직 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한다. 매니지먼트, 경영이죠. 그럼 경영은 대개는 기업 내지 조직에서 많이 쓰는 용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정 혹은 나라고 한번 주체를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먼저 가정으로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가정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도록 가정 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영이라 한다. 이제 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도록 나의 자원을 이용하여 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영이라 한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비영리 조직 그리고 개인에게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집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경영을 배워야만 됩니다. 경영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경영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경영을 하려고 하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경영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을 하려고 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라는 건 이 기독교 용어이기도 한데요. 창조주로부터 받은 어떤 권능 또는 임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제 해석이 꼭 뭐 사전적 정의로 맞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 되겠죠. 뭐 이게 뭐 학술적 가치를 가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운명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 뭐 다른 분들은 뭐 데스티니, 운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사명이야. 난 이걸 하고 내 생을 마감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어떤 사명이 될 수 있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존립 목적이 되겠죠. 존재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why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과 나라는 것도 세상에 원튼 원치 않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거기도 진득하지가 못.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왔냐 이거지. 우리 그래서 생일 때 왜 태어났니 이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먼저 출발해야 일이라는 것이 정해져요. 일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고 유통 도소매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업종이라는 건 업태와 종목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업종이라고 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죠? 종목과 업태를 말이죠. 그걸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1번 뭐 돈 벌려고 아니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개인이 경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속 습관을 다뤘고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잘 살아보자. 근데 잘 살려고 하면 잘 살아봅시다. 잘 살게요. 이런 구호로만은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내 목적지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장기적 관점 혹은 단기적 관점, 그 중간에 중기적 관점에서 그 목적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 결국 이렇게 만들 거야. 가령 뭐 저기 슬리밍고 우리 그룹을 전 세계인이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만들겠다. 새로운 K 문화를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하는 K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걸 역수출하겠다. 뭐 이런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을 세워놔야만 어떻게 되죠? 그걸 우리가 달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이제 다들 청약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라는 걸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조감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 모델이 있단 말이죠. 모델하우스잖아요. 내가 살게 될 집의 모델, 모형이라는 거, 형태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구조를 보고 내가 이 평형에 이 구조에 살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스틸 당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지, 이게? 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스틸을 당했어요. 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델 하우스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비전이라는 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다. 내가 궁극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 이 생각을 적어보고 그 형태를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들어 봐야 돼요. 계속 이게 스틸을 당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 432Hz에 해당되는 우리가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주파수와 진동을 좋은 창의적인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뭐 노출시켜 보자. 그리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방향들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 그게 내 운명이 된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회사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내 가정과 가까이는 내 가정과 나라고 하는 개인도 경영을 해야 되는 주체다. 경영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명, 왜 존재하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게 명확해야 되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자, 이제 바통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죄송한데 그 대구 수성점
그 문을 좀 닫고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물려서. 저는 지금 이제 대구 수성점에 와 있고요. 어, 음,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려고 하는 시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맡은 것은 여러분 제가 맡은 것은 여러분 슬리밍고에 대한 슬리밍고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와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실게요. 시작.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죄송해요. 저한테 호스트를 뺏어가셨군요. 네, 잠깐만요. 다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공유를 해서요. 다시 했습니다. 네,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슬리밍고와 만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그다음에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 시작.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 슬리밍 333 프로그램을 가지고 첫 번째 중력으로부터 몸의 상체, 중체, 하체 시작. 중력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중력으로부터 몸을 상체, 중체, 하체로 이걸 뭐냐면 체간별이라고 합니다. 체간별로 몸을 바르게 세운다.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력으로부터 몸을 상체, 중체, 하체로 체간별로 바르게 세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게 바로 정상 체형인데요. 정상 체형은 뭐냐면요. 귀 중앙, 견정, 어깨 중앙, 팔꿈치 중앙, 골반 중앙, 무릎 중앙,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으로 몸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시작. 귀 중앙 같이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교육 받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를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자유의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적 시작 선택적 강제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강제적으로 나의 행동 같이 써보실게요. 행동 실천 방법을 변경한다. 시작. 내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적 강제성 시작. 선택적으로 강제한 거예요. 내가 몸이 제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등이 쭉 나오게 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마음대로 내 자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이왕이면 좋게 시작. 자유의지를 이왕이면 나한테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받으려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있죠. 출첵에서도 교육을 매일 해드려요. 고객님들한테. 여러분의 뭐를 자유의지를 활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강제성을 몸에 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쓰실게요. 시작.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엄태호 대표님이 굉장히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음악, 헤르츠 음악, 저는 파동 이 공명악, 소리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말 하면 남들이 막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쁜 생각 갖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가시가 돋고.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의지로 말하려고 하면요, 그걸 다 헤르츠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명, 파동의 주파수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기도, 시작, 장기도 반응해요. 주파수가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색깔은 시작. 색깔은 주파수의 성질을 말해줍니다. 시작. 색깔은 주파수의 성질을 말해줘요. 그래서 빨간색 그럼 흥분 색깔, 그죠? 노란색 도전 색깔, 초록색 평안한 색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르츠가 주파수가 다르면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소리, 눈으로 보이는 거. 소리, 눈으로 보이는 거 뭐예요? 칼라. 시작. 칼라. 디자인도 눈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뭐 신비로우시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맞아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간 에너지, 시작. 공간 에너지.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고등어가 썩지 않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간 에너지.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출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인지를 시켜요. 뇌를. 그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시작.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아세요? 코디네이터 교육 무료로 시켜드리죠. 그거를 통해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자꾸 인지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자유의지가 행동하는 방법이 맞다라는 시작, 맞다, 옳다라는 합리적, 당위적인 이유, 원인을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학습을 해야 돼요. 굉장히 멋진 회사예요, 이 회사가. 행동도 할 수 있는 도구를 드렸어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는 행동을 나의 뇌와 상관없이 행동을 바꾸는 도구를 드리는 회사였는데 그 도구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뭐가 자유의지, 시작. 나의 자유의지가 완성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자유의지 선택을 해서 행동한 것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적으로, 공식으로 다 인정된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 감동 강화될 수 있도록 학습 교육을 시키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들은 내 제품이 좋아요. 맞아요. 입어봐요. 뭐, 사봐요. 써봐요. 땡 끝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출첵을 신규분들도 많이 오셔서 바른 자세가 뭔지를 배우셔야겠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 3,000권 이상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걸로 정말 무일푼에서 너무 어려운 가정생활을 딛고 부자가 된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갖고 여러분 이 출첵이나 바른자세 신규분들도 그런 좋은 건강 강의라든가
부자가 되는 강의, 청소를 가르치는 회사, 정리정돈을 가르치는 회사잖아요. 그걸 알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학문적, 이론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용어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러 배우러 오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6만 7천 원. 시작. 하루에 6만 7천 원이 하루도 아니죠. 온라인으로 듣거나 오프라인으로 오면 하루에 두세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도 6만 7천 원의 화폐 가치로 전환해줘서 C111이라는 어마어마한 제품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이 회사가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회사는 플랫폼 기업, 인공지능 기업, 나라와 함께하는 국책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몽골 국립대학교하고 손을 붙잡고 마산대학교하고 해서 우리 이주석 연구소장님과 우리 행정경영지원팀이 몽골에 가서 사업 설명회하고 이런 우리 바른자세 문화 캠페인을 하고 옵니다. 그런 회사가 그 외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함께 일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현재 우리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총판사 사장님들, 매장 점주님들, 아직 제가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가슴으로 인지가 안 됐다면 그분은 다시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신규 고객분이 됐던, 저는 입으셨던 분들, 특히 우리 재미있게 매장을 놀이터로 삼아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분들을 건강하고 늙지 않게 아름답게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바른 자세로 수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리점 점장님, 대리점 사장님들은요, 정말 저는 이걸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 행복한 정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정보를 우리는 전달을 해줘야 돼요. 빚진 자처럼.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어느 날 너무나 많이 울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처럼 복음을 전달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의 빚진 자처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나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굉장히 로마에서 부잣집,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복음의 빚진 자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누구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돈을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면서 돈을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 엄태우 대표님 같이 보고 계신데 제가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자니까 본인이.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남편 어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14년 됐는데 신혼 같다고 할 정도로 재밌게 살아요. 너무 재미있는데 남편이 저는 너무 좋아요. 남편도 저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이 사업을, 이 제품을 입으신 고객한테도 진짜 우리 제품을 입고 너무 좋아질 수 있도록 대리점 사장님들한테도 우리 제품을 전달하시는 게, 소개해 주시는 게 너무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함께 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총판 사장님들이나 우리 매장 점주님들이 정말 너무나 사명감 있게 뜨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처럼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제가 오늘도 제주도에서 나와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양산하고 우리 부산 오픈하는 것 때문에 12시, 11시까지 11시까지 미팅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전무님하고 또 회의하고 자료 만들고 그리고 아침에 2시간을 달려서 대구까지 또 왔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교육인데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잘 활용만 하시면 돼요. 67,000원 벌러 가자. 시작. 67,000원 벌러 가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67,000원 벌러 가자. 그리고 67,000원 벌 수 있는 새로운 분들에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67,000원 벌러 모시고 오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출첵, 시작, 이 출첵과 우리 마스터님들 너무나 잘생기고 제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사람들 어제도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너무 우리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진짜 역대 억대 연봉을 버리고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너무나 강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가정도 화목하고 너무나 바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물리치료를 하면서 석사까지 공부를 다 하면서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물리치료 센터나 병원에서는 바른 자세를 말할 시간도 없고 바른 자세를 말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던 중에 저희 제품을 고객으로 만나셨고 그리고 너무 좋아지셨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와서 진짜 물리치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마스터들로 바른 자세 건강 캠페인을 함께 하시는 마스터님들이 돈도 받지 않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 코디네이터 교육을 무료로 또 진행해 주고 있어요. 제주도 21일 날 가시죠. 우리 이수성 마스터님 몽골에서 오자마자 제주도 가시거든요. 가시면 몸보심 좀 꼭 시켜주시고 수많은 일정표에 보면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 정은학 마스터님 달려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들으실 때 나도 좋아지고 내 주변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법도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출첵과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인 행동을 어떻게 해요? 행동 실천 방법이 옳다는 걸 인지해서 행복하게 바른 자세 문화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정상 체형이라든가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 그렇고요. 옆에서 보면 X라인 너무 섹시하네 이 몸매요. 예, 허리를 기준으로 시작. 허리를 기준으로 4 내지 6인치, 4 내지 6인치 시작. 허리를 기준으로 허리가 24라면요. 30에서 28 가슴이요. ong덩이도 30에서 28로 X라인을 만드는 몸매가 되기 위해서 이 교정기로 몸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크신 분들은 저희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살 입으시면요.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위에 부분이요. 하체가 이렇게 세모나신 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넙죽하시는 분은 둥글둥글해지려고 어렵다고 했어요. 요런 몸매는 입으면 너무 좋죠. 근데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몸매고요. 저처럼 둥글둥글한 몸매는요. 대사까지 촉진돼야 되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열나고 막 부스럼 같은 것도 하고 간지럽고 막 답답하고 줄고하고 호흡이 달라져 가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옆으로 보면 이런 몸으로 교정되려니까 튀어나오거나 시작 튀어나오거나 너무 들어간 곳 시작 튀어나오거나 너무 들어간 곳 너무 평평한 곳이 각도가 맞는 교정이 일어나서 힘들고요. X라인도 마찬가지 근육과 몸과 장기의 상태가 크거나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요게 좋아지려면 또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 트레이너나 저희 전문 샵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곳이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이건 내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와서 내일 하고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내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
PT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5만 원에 15만 원, 운동 치료를 또 한다거나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줄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한 번만 줄이시면 요 PT를 한 번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필라테스를 한 번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운동치를 한 번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체형 관리 한 번만 발 관리 한 번만 들받으셔도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체, 중체, 하체, 체간별로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14년을 입어본 결과 이 제품은요, 입으면 입을수록 복리가 발달돼서요, 몸이 너무너무 예뻐집니다. 시작. 몸이 너무너무 예뻐집니다. 일본말 같죠? 시작. 몸이 너무너무 예뻐집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입었는데요. 800만 원어치 입었어요. 14년을. 근데 지금 이 제품 제가 입고 있는 거 2, 3년은 더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년을 800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싸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예쁘다. 시작. 몸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얼굴 되게 동글동글하고 너무 작아졌잖아요. 이런 제품은 진짜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멤버십 잠깐 얘기할게요. 멤버십 하시게 되면 33만 원의 유료 멤버십이에요. 시작. 33만 원의 유료 멤버십. 이렇게 하시면요.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5배 이상 주어져요. 쇼핑몰 저희 쇼핑몰 쇼핑하시면 포인트가 엄청 높거든요. 이거 혜택을 드리면서 이 PT770을 또 선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시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이게 멤버십 가입한 거잖아요. 멤버십 가입하고 이렇게 하신 사진을 예쁘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S131을 선물로 또 드려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33만 원 멤버십을 하면요. 77만 원짜리 PT를 무료로 드려요. 13만 2천 원짜리 S132 골반 테라피. 시작. S132는 골반 테라피. 시작. S132는 골반 테라피. PT770은 하체 에너지 테라피. LED 등을 매일 하시는 거 똑같아. LED 있잖아요. 전파나 몇백만 원짜리 이걸 다리에 매일 쏘시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관리권까지 인스타 프로그램이 있어서 106만 7천 원을 돌려드리는 아주 멋진 슬리밍고스 멤버십 가입을 오늘도 전 추천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늘 생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날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끝나고 그 10월에 어느 10월에 아름다운 날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노래 한번 제가 총판사봉에 유튜브 거 올려드릴게요. 한번 그 음악을 싹 들으시면서 하늘을 한번 쫙 쳐다보세요. 그 하늘이 회색이든 하늘색이든 아니면 하얀색 구름 많아서 하얀색이든 또는 칠흑 같은 검정색이든 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음악 소리라든가 귓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오늘 엄청난 행운일 수 있어요. 오늘을 이 뜻깊은 날 오늘밖에 없잖아요. 내일이 또 안 와요.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는 게 내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어진 날 이렇게 1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했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노골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왜?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롭고 좋은 날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음악 한번 듣고 오늘 헤어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대호 대표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내일 26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출석 체크, 결근 없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